우리 슈어소프트 인베디드 기술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조민성 소장님께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AI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혁신과 도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인베디드 기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 산업에서 AI 테스트가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주요 자동차 개발사들이 어떤 이슈들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자율주행이 최근에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지 판단 제어라는 전통적인 거가 엔드투엔드로 가야 된다라는 게 모든 자동차 개발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바뀌었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자율주행의 성배라고 할 정도까지 이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써야지 자율주행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각 자동차 개발사들이 그런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AI가 쓰이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량을 주행하기 위한 것부터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차를 만드는 제조에까지 여러 가지 AI가 쓰이고 있지만, 사실 제일 관심 있는 요소는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AI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 텐데, 그게 가장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의 뜨거운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자율주행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율주행을 못할 때 운전자가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운전자가 여전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법제화되고 있거든요. 저런 거에도 당연히 AI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목에 뽑아놓은 것처럼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3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봄을 열었다라고 컴퓨터 비전 패턴 레코그나이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미국 학회에서 한 발표자가 저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저 표현에 되게 크게 공감을 했는데, 기존의 자율주행이 사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이 되면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점점점 늦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는 걸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라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적용한 테슬라가 저 버전을 발표하면서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6시간 동안 사람이 전혀 핸들이나 손을 안 대도 차가 알아서 잘 가더라 라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고, 눈 덮인 비포장 도로라고 하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속 40km로 잘 달리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법한 일들을 하고 있고, 밑에 운전자 패턴의 94% 정도는 일치하게 사람이 할 것 같은 거에 유사도가 94% 정도 나올 정도로 잘 하더라라는 건데, 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사실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고 1988년부터 사실 시작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상용화해서 자율주행을 완성해낸 테슬라의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뛰어난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 판단 제어의 구분을 가지는 자율주행을 모듈러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부에서는 차가 주행해야 되는 여러 도로 조건들이나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해내고, 판단부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야 돼라는 걸 결정을 하고, 제어부는 그래서 차를 실제로 판단된 계획 경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점들이 인지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 정도 오류가 나더라도 차량 전체 성능에서는 한 15%까지 미션 페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류가 점점 커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카메라 여러 대를 다 조합해서 주변 상황을 하나로 묶는 걸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티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어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한 120ms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데, 그게 긴급 제동이라고 하는 되게 리얼타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능 만족에는 한 40% 정도의 기능 장애를 발생시키더라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스테이지별로 지연 시간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처리해버리면 안 돼? 카메라를 AI에 그냥 입력으로 집어넣고 출력단에서 악셀을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핸들을 얼마나 틀어야 되는지 직접 만들어내자라는 게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연 시간이 크게
뭐 최대 120ms에서 60ms 절반까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고 확장성도 좋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인지 판단 제어라는 거는 라이다 데이터만 잘 처리하면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지 얘가 정확하게 출력이 나올지를 사실 정량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오전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검증하기 어렵다. 그 AI가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에서는 이 자율주행차가 어느 조건까지도 잘 주행할 것인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으로 저 두 개를 섞은 하이브리드를 해야 된다라는 업체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잘 주행하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과 이건 어떤 상황에서 잘 주행해라는 거에는 사실 큰 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데, 이게 AI가 블랙박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상황까지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AI에서는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공룡이 꼬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몸통은 잘 커버하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여서 사실 잘 동작하긴 하지만 문제들은 대부분 긴 꼬리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학습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을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제일 잘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게 만든 리더격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사실 이슈가 된 거는 작년에 버전 13이었는데 버전 12부터 벌써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13에서 크게 나면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하는 좀 특징적인 부분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주행할 수도 있지만 활성화하지 않고도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의 그 비클 컴퓨터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판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운전자가 조작하는 거랑 자율주행 로직이 판단한 제어값이랑 차이가 있을 때는 자율주행 로직이 운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상황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서버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 요거는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었네라고 하면은 모델을 추가로 학습해서 다시 배포하고, 또다시 수많은 그 테슬라 유저들이 타는 차들이 이 테스트 베드가 돼서 실제 자율주행 로직의 판단이랑 운전자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그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한다는 게 테슬라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학습용 데이터가 추가로 올라오고, 그것들이 모델로 추가 학습이 되고 배포가 되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게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정반대에 있는 회사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는 그 예전에 교과서적인 인지 판단 제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되게 많이 써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밑에 있는 그림이 그 라이다를 되게 많이 써서 지금 차가 주행한 환경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들고 거기서 반복 실험을 하는 웨이모의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보택시를 웨이모가 더 먼저 상용화했었죠. 근데 웨이모가 그 로보택시를 상용화했을 때 문제점들이 교차로 같은 데서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으로 잘 정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은 정의 안 한 상황이 있는 거고, 그건 차가 갈 수 있는 그 주행 조건이 아니니까 서버린 상황이 발생했는데, 웨이모는 계속해서 꾸준히 엔드투엔드가 아니라 그 모듈러 방식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미국 기업들이 앞서 나갈 때 제일 빨리 따라하는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죠. 화웨이가 좀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인텔 인사이드라고 인텔이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컴퓨터든지 여긴 인텔이 들어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라는 마케팅을 했는데, 화웨이가 비슷하게 화웨이 인사이드라고 이 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화웨이가 만들었으니까 안전합니다라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화웨이도 열심히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모듈러 자율주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작년인가에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팀을 신설하고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빠르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인력이 많고 뭐 투자할 자본이 충분하다는 거니까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는 것들을 최근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율주행 로직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많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실제 차로 하기에는 뭐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제가 밑에 간략하게 나열을 했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과정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되게 많은 노동 집약적인 품이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차를 설정하는 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별로 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시뮬레이션 환경상의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 지도상에 그 트래픽에 해당하는 주변 차량들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품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오토심이라는 패키지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생성 관련해서는 오픈 드라이브 형태의 지도를 두 가지,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모든 지구 어느 지역이나 만들 수 있는 소스로부터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요 뒤에 설명드릴 우리나라에는 그 도로 정밀 지도라고 하는 국토지리원에서 만드는 지도를 바탕으로 훨씬 더 디테일한 차선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스트리트 맵을 보면은 화면 저쪽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오픈 스트리트 맵의 지도고, 가져오게 되면 동일한 도로의 형상으로 저희 시나리오 에디터에서 불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차량, 에고 차량이랑 에피 차량들 배치하고 몇 가지 이벤트 트리거 조건들을 설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익스포트해서 그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ES 미니라는 시뮬레이터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 조건들을 수행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그다음 정밀지도 관련해서는 여기가 실제 저희 사옥이 있는 판교 제2판교 지역의 정밀지도를 인풋한 거거든요. 실제 차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도 차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 지도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로 시나리오만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리 보기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추월이나 그런 이벤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터 쓸 수 있는 포맷으로 익스포트해서 오픈 시나리오, 오픈 드라이브 이런 데 익스포트해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도가 만드는 걸 되게 간단해진다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저 뒤에 했던 저런 시나리오 설정하는 저게 여전히 불편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한 게, 저런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이벤트나 뭐 트리거 같은 거나 뭐 위치를 찍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어 기반으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오픈 시나리오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연어처럼 뭐 이렇게 추월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한 내용들 확인한 다음에 XML의 그 오픈 시나리오 형태의 실제 쓸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 뒤에는 저희가 단순히 프롬프트가 아니라 뭐 MCP 서버에서 지도를 보내주거나 하는 식의 방식으로 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시뮬레이터에서 아까 자연어로 기술한 그 시나리오를 실제로 수행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동화 관련해서는 지도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자연어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확장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아까 수많은 카메라 비전 데이터로부터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롱테일 문제가 최대한 적은 꼬리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중에서 학습했을 데이터를 골라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켓이라는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맞도록 좀 변화를 해서 디켓 클라우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세기를 통한 빠른 검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는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뭐 수십 기가 테라 정도가 아니라 서버에서만 다룰 수 있는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뭐 수분 이내에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색인 기능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저게 단순히 다 뭐 속도 얼마 이상 이렇게 기술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대부분 카메라 기반의 입력을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입력을 자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차로에서 신호등 빨간불에 걸려서 차가 서 있는 상황을 찾아줘라고 하면은 그런 구간들을 빠르게 찾아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학습했을 데이터를 빨리 찾아내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찾아낸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디켓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웹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웹에서 보통 다루기 힘든 저런 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나 영상이라든지 이런 아무튼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다 같은 타임라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자율주행이 동작했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보더라도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지 않고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요 구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자율주행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을 디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그 여러 가지 큰 데이터 안에서 색인 조건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시연인데요. 충돌 위험 구간을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서 그걸 찾겠어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속이 60km 이상일 때는 그 TTC라고 해서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2초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충돌 위험 구간으로 찾아주고, 그리고 속도가 60km보다 낮은 저속 상황에서는 2초는 너무 짧으니까 한 3초 정도 안에 충돌하는 것들을 충돌 위험 구간으로 찾아줘라는 것들을 이렇게 UI 상에서 기술할 수가 있고, 실제 내부에서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돌아가서 더 디테일한 수정을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만들고 나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데이터 안에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들을 빠르게 찾아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자연어로 이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막 기술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 클립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상에 대한 미리 인덱스를 하고 그걸 벡터 모델에 넣어놔서 검색을 빠르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아까 조건이 영상이건 수식이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직접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내보내서 학습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학습 데이터 인덱싱과 색인에 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들을 어쨌든 어떤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저희 디키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웹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화면이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차량에 달려있는 내부 카메라,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여주는 라이다, 지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은 타임라인 상에 동기화시켜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플렉서비티도 제공하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정 점에 상세한 데이터가 궁금하다면은 그 점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점의 거리값은 어땠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 그 다음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평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 또 수많은 시험 데이터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잘 주행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판단까지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충돌 위험 판정 기준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찾아줘라고 하면은 그걸 막 찾은 다음에 설정된 기준대로 보면은 지금 이 실험 값은 불합격이야라는 판정을 해주게 되고, 왜 불합격이었는지까지도 원인 분석까지도 자동으로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불합격일 수밖에 없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뒤에서 빠르게 저런 평가 파이프라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값이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속도가 50km였는데 충돌까지 0.27초니까 매우 근접한 주행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찾아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그냥 많은 양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평가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지원 기능들을 디키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결국 좋은 라이다를 가지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사실 센서는 카메라밖에 안 쓰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없거든요. 결국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동화시켜서 저비용으로 해낼 수 있는가가 결국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에서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들이, 일단 데이터들을 수집은 다 하죠. 다 수집해서 서버에 쌓아놓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그냥 쌓아있는 데이터는 사실 쓸모없는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 안에 요러요러한 것들이 학습에 쓰여야 되라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라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 모델이 자율주행 성능이 좋아 나빠를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얼마나 자동으로 꾸릴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이런 실험이 일어났을 때 이 실험에서는 성공적이었어, 이 실험 성능이 더 나빠졌어, 좋아졌어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시도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지도를 만들거나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학습용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회사의 두 가지 솔루션들, 오토신과 DK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에서 받을 수 없고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